갑자기 어느 날 여러분의 통장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들어온다면 이 돈은 절대 쓰거나 바로 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한순간에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신종사기 때문에 한 평범한 여성의 인생이 한순간에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사기라고 하면 최대한 예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종 통장 사기는 대처법만 있지 예방법이 없습니다. 이 수법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100% 그냥 눈 뜨고 당할 수 있는 수법이고 14년 변호사인 저도 지금 당할 수 있는 수법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적어도 범죄자가 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가 있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지급 정지가 된 통장 계좌가 32,400여 건이었습니다. 위 통장 사기 수법은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KBS 다큐 더보다의 통장 묶기 범죄 영상, 66만 조회수를 기록한 실화탐사대 신종 통장 사기 영상을 참고해서 신종 통장 사기가 무엇이고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주도에서 거주하는 김 씨라는 분인데요. 김 씨는 제주도에서 온라인 명품 가방 쇼핑몰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 고객들에게 당연히 입금 계좌를 전달할 일이 많았고요. 홈페이지에도 입금 계좌를 올려두었고 명함이나 SNS에도 통장 계좌번호를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에 김 씨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입금 알림 문자가 왔습니다. 2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어요. 김 씨는 가방 대금이 들어왔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1원이 입금됩니다. 입금자 명을 보니까 이름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문과 숫자가 섞인 이상한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마치 메신저 아이디 같은 느낌이었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돈이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소액이라서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다시 입금 알림이 울립니다. 또 1원이 연달아 2번 입금되게 됩니다. 이번엔 입금자 명이 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신고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김 씨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입금자 명으로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보니 상대방이 전화를 받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돈을 잘못 보냈는데 왜 연락이 없으셨어요? 빨리 돌려주셔야죠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차고 송금이구나. 나한테 입금한 내역을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보낸 사람이 맞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바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상대방이 보내준 계좌번호로 받은 200만 원을 이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 김 씨의 휴대폰으로 은행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옵니다. 고객님의 입출금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 정지되었으며 거래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김 씨는 처음에 스팸 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워낙 그런 문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무시하고 가족들과 행복한 주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주말 나들이가 끝나고 일요일 밤에 핸드폰을 하던 도중 혹시나 싶어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출금 가능 금액 0원, 지급 정지 계좌라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계좌가 정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날 김 씨는 바로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객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법에 따라 지급 정지 조치가 됐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김 씨는 억울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못 온 돈이라서 그 돈 바로 돌려줬어요. 하지만 은행 직원은 신고가 접수가 되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일단 계좌는 무조건 동결됩니다. 해지하시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확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김 씨는 급한 마음에 다른 은행 ATM기로도 가봤지만 화면에는 거래 제한이라는 문구만 떴습니다. 알고 보니까 김 씨 명의로 된 다른 통장, 카드, 온라인 뱅킹, 심지어 증권 계좌까지 전부 한꺼번에 막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온라인 가방 쇼핑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통장 거래를 많이 해야 하는데 인터넷 뱅킹, 홈 뱅킹 모두 불가능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생활비조차 이체나 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비대면 거래가 모두 막혔기 때문에 돈을 찾거나 이체하려면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인출하거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가 울면서 자포자기하고 있던 도중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건 전말을 완전히 알게 됩니다. 김 씨에게 200만 원을 보낸 사람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였고, 김 씨에게 1원을 보내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사람은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사기꾼은 김 씨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에게 이체하라고 하였고, 김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서 입금한 사람이 피해자이고, 차고 송금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돌려준 김 씨도 실질적으로는 범죄 이용만 당한 피해자인데,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신세가 된 것입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를 고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경찰은 왜 원래 돈이 들어온 계좌로 반환하지 않았냐, 은행을 통해 공식 절차로 돌려줬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그제서야 선의로 돈을 돌려줬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기 피해금을 전달한 공범 역할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김 씨는 수개월간 모든 계좌가 동결되게 되었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도중에 온라인 쇼핑몰도 접고 건강까지 심각하게 악화되게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런 수법을 신종 통장 사기, 통장 묶기 사기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남의 통장을 지급 정지해서 묶어버리면서 돈을 뜯어내는 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개인 계좌뿐만 아니라 사업자 계좌, 법인 계좌까지 모두 통장 묶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악질적인 신종 통장 사기도 있습니다. 바로 통장 협박 사기입니다. 이건 애초부터 통장을 묶어버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로 원한 관계가 있거나 남을 괴롭히고 싶은 경우에 쓰입니다.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고 의뢰하면 통장 하나를 묶어버립니다. 방법은 사기업체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로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을 해서 통장을 묶는 방식입니다. 자영업자나 중고거래 판매자처럼 계좌번호가 공개된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분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런 다음 소액을 입금합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의 소액을 넣습니다. 이후에 보이스피싱 당해서 내 돈이 저기 흘러갔다 라고 은행에 거짓 신고를 넣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현행법상 일단 무조건 그 통장을 지급 정지시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은 15만 원 소액을 입금하면서 텔레그램 아이디를 입금자명으로 기재합니다. 피해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로 메시지를 보내면 사기꾼은 통장을 풀어줄 테니 돈을 보내라고 협박합니다. 150만 원을 주면 신고 취소해주겠다, 계좌를 풀어주겠다 라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 이 통장 협박 수법에 당하면 사기꾼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못 쓰는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신고를 해도 범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려면 법원 영장을 받거나 가압류 결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범인들이 돈을 다 인출해 버렸고 피해 구제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 들어오면 영장이 없이도 은행이 즉시 해당 계좌를 동결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문제는 신고만 하면 진짜 사실에 의한 신고인지 허위 신고인지 따질 새도 없이 무조건 바로 동결부터 하다 보니까 악용되는 사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법률로 규정된 것이라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무조건 정지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라고 의심이 되더라도 은행은 판단할 권한이 없고 즉시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신종 통장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를 하시고 이대로만 행동을 하세요. 첫째,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생겼으니 일단 쓰고 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써버리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입금을 받은 때로부터 시간이 꽤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돈을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신고만 하면 언제든지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알림 문자로 온 연락처로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그 문자에 적힌 연락처는 사기꾼의 연락처입니다. 내가 연락을 하는 순간 내 전화번호가 사기꾼에게 노출이 되게 되고 2차 협박, 피싱 피해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셋째, 최대한 빨리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하고 범죄 피해 소명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에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니 지급정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신청서만 내지 마시고 내 결백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확보해서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냥 신청서만 내면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 경찰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나 입금자와의 협박 문자, 캡처본 같은 것들이 있으면 모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은행에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싶으니 중개 요청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직접 피해자와 합의하고 지급정지를 취소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 소멸 절차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이의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은 기간이 있는데요.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일로부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동결된 내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서 다시는 못 찾게 됩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증거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금자 명의, 텔레그램 아이디로 찍혀 있는 문자, 협박 문자, 통화 녹취 파일,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되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신속하게 계좌가 풀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피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면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해 줍니다. 위 서류를 즉시 은행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도 은행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 된다고 버티거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마지막 수단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내 계좌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나는 피해자에게 갚아줄 채무가 없다, 즉 내가 범죄와 무관하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법원에서 소재기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재기 증명원을 즉시 은행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도 더 이상 채권 소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내 계좌 동결 해제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가는 일은 드물지만 은행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시간이 너무 지체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 친동 통장 사기의 특징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방법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누구나 아무리 조심해도 내 계좌만 노출이 되면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만약 해결 방법을 모른다면 2차 피해까지 단기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친동 통장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꼭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해를 당하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제가 안내해 드린 순서대로 조치를 즉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법률 정보를 정리해서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